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논란이 있었던 조항을 아예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고요. 필리버스터가 현재까지 장동혁 대표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담재판부 법관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서 재판부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거쳐서 위헌 논란을 차단하겠다라는 조치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사법부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이런 내란 재판을 이런 방식으로 가족 오락관처럼 이렇게 소송 지휘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를 구속 취소하고 또 재판이 마치 장난처럼 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 반역을 다루는 내란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 국민 여론을 받아서 저희가 내란 재판부법을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최소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게 됐고 저는 많이 고친 만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승적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 이제 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줄 수밖에 없었고요. 대표적인 바로 이 내란 재판부입니다. 처음에 안은요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추천하는 그런 안도 처음에 들어있었죠. 근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법관 추천한다면 그 법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곧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죠. 그 논란이 이니까 수정안을 냅니다. 수정을 내면서 법무부 장관 뺍니다. 그러면서 법관 대표회의, 판사회의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추천위원회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 또 바꿉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정안이 나옵니다. 세 번째 수정안이 바로 이번에 있는 수정안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임기응비식으로 땜빵으로 수정안 내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준비된 정부가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위헌성을 최소화했다고 했는데 최소화는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성이 있다 없다가 있지 위헌성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 그런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있으면요 불법이 최소화됐다 해가지고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은 크기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불법이 있냐 없냐로 정해진 건데 헌법에 따르면 특별재판부, 사실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라서 처음에는 이름을 붙여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름을 바꿔서 전담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는요 특별재판부나 단 하나 군사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특별재판부를 만든 것은 이것은 위헌 논란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입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관여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뿐만 아니라 본인 관련된 재판에 직접 관여를 하면서 수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조항을 없애가지고 면소 판결을 만든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을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띄우기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온갖 군대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고유의 영역이 자유롭고 독립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흔다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여해도 괜찮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법안이 상정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
대표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고요. 오전 11시 30분경부터니까 현재 한 11시간 가까이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24시간을 채우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좀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2-3시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국민 대다수가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이 12.3 불법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국가 반역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뭐 탄핵당하고 그다음에 정권을 뺏기기도 했지만 대부분 부정부패 뭐 그다음에 친인척 관리 이래서 정권을 뺏기고 탄핵됐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국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지전 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반역 행위를 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당시 이러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지금 탄핵이 됐고 그 내부 구성원들조차도 이미 정치적인 평가는 끝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당수가 12.3 불법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것을 필리버스터로 국회에서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언어 도단이자 억지의 극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그 내부에서도 좀 고립되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라는 이벤트를 통해 갖고 뭔가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필리버스터의 그 목소리 자체가 정말 너무 구슬프고 애달팠습니다. 그 전에 10월, 11월 정말 장외 집회 나갔을 때는 소리 지르고 저희가 장틀러라는 별명까지 지어줬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처지가 참 딱하게 됐다. 자꾸 그 당에 있는 인사들을 괴롭혀서 배제하고 왕따시키는 생각하지 말고 힘 모아가지고 정부 여당과 좀 경쟁하고 잘하기 경쟁을 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내부 고립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뭐 내용들을 보면은 뭐 5권의 책도 갖고 왔습니다. 헌법항복 자유론, 자유헌정론 등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이다라고 인용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상황들 좀 했던 발언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방금 내부 고립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내부 고립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우파 정당에서 100만 당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지금 96만 당원이 지금 가입됐다 그러거든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100만 당원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끌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당원들 가입 수가 급격히 늘면서 100만 당원을 최초로 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어떻게 고립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과 명백히 다른 얘기죠. 네. 그리고 지금 당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게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위헌성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부당하고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다수당이 법과 증거를 무시하고 판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내란 특별재판, 내란 전담재판을 만나는 것은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수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리적으로는 가장 전문 분야인 그 장동혁 대표의 가장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 앞에서 24시간이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24시간 동안 지금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목에 이제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얘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무대에서 10분, 20분 연설하는 그런 연설하고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말을 한다면 목을 아껴야 되고 체력을 비축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별 그런 걸 흠잡는 거는 조금 매우 애석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시간이 이제 17시간 13분 국민의 박수민 의원이 세웠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시간을 넘어설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민주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했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고 통일교 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일단은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사 결과를 보자 그런 유보적인 태도였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또 힘을 모아서 굉장히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해라 이런 방침도 있었고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부정부패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 협치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고 또 행정부와 잘 소통을 해서 오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힘을 모아서 특검을 빨리 구성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정치권이 좀 다른 민생 관련 법안으로 넘어가야 된다. 지금도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검 합의해갖고 같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민생 법안 200개를 보유으로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들이 발의하고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안도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민생을 볼모로 발목 잡아서 방해하는 그러한 그 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천한 합의안이 있는데 일단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양당이 발의를 하고 이후에 협의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각자 여야가 발의를 하고 이제 병합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에 도출하자마 이런 안 같습니다. 이런 네. 안 같은데 방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은 본인이 말을 뒤집은 말이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말을 뒤집은 거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박수영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일교 특검을 반대해 오다가 이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입장으로 바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럼 왜 바꿨을까? 방금 네. 말씀하실 때는 야당이 요구하니까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속내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62%나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더 많이 특검 필요성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가 67% 특검을 찬성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가 60%를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 지지층의 주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있는데 40대는요 무려 72%나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즉 여론을 무시하고 특검을 반대했다가는 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는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서 특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특검 받는 거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그 관련된 여론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19일에 있었던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22%가 반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3대 특검이 역할은 다 했지만 그래도 김건희 씨의 어떤 다양한 범죄를 다 규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특히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들, 뭐 K9 자주포를 백령도에서 200발 발사한다든지 또 무인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도발하는 전단지를 군에서 마구 보내가지고 뭔가 국지전 내지 전쟁을 유발하려는 그런 국가 반역 행위가 이번 3대 특검에서 잘 규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추가 특검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전 3대 특검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법안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더 여유를 주면은 뭔가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란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2차 특검, 종합특검 한다는 것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3특검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근데 3특검의 성과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요, 구명 로비 관련된 의혹 때문에 최해병 특검했는데 구명 로비 관련해서는 단 한 명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10명을 쳤는데요. 9명이 기각되고 단 한 명밖에 영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매우 부실하죠. 또 하나 민중기 특검은요. 통일교 편파 수사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똑같은 통일교 자금인데 그 자금을 받은 권선동 의원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전재수 의원 등 여러 가지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덮었습니다. 4개월 만에 지금 수사를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 만료 논란까지도 일고 있는 이런 노골적인 편파 수사 이것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역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특검을 한 건데 구속을 13명을 시켰는데요. 그중에 김건희 여사랑 관련 없이 구속된 사람이 9명이 된다는 점. 이것 또한 민중기 특검이 본연의 임무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은석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네. 핵심 관련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성재 전 장관 이분들 전부 다 영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즉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까지 얘기를 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3특검이 성과가 없는데 이걸 왜 종합특검으로 또 또 연장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 선전 선동력 특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3일 해양수산부를 마지막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 보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대 최초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주권 정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번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 보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요. 실보다는 득이 훨씬 컸다.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이익 집단의 어떤 민원만 받지 않냐 그런 국민적인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또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 주권 시대에 딱 맞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업무 보고로 인해서 정말 고위공직자들이 현장에 한 번 더 가보고
국민들, 민원인들의 삶,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행정 효율이 5%만 늘어나도 3, 40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1, 2월이 아니라 12월 달, 한 해가 시작하기 전 12월 달에 이런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국정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내년 업무 보고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내년 업무 보고도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이렇게 생중계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모든 이제 공무원들, 즉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든 또는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든 관계없이 전부 다 따끔하게 지적한 부분이 다 나와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임명한 이번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는 박수를 유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했으니까 박수 칩시다 하면서 무슨 청백전 무슨 사회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말이 너무 기시네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어디서 노시다 오셨나?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난 정권에 임명된 사람들을 쏙가 내기 위해서, 즉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창피를 주는 게 아니겠는가? 뭐 창피 또 받기 싫으면 나가라,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겠느냐?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요, 청구서 내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내가 정권을 공신인데, 정권 창출의 공신인데 내 자리가 아직 왜 안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지난 정권에 임명된 사람들이 나가야지 그 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신들, 청구서들 챙기기 위한 그런 이벤트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애석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보다 업무보고가 재밌다 하면서 무슨 예능처럼 얘기한다든가, 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5년 임기가 너무 짧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5년 연임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보기엔 낯뜨거운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